1963년 11월 22일 오후 12시 30분 텍사스 달라스 딜리 플라자. 한 발의 총성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 순간이었을까? 누가 진짜 방아쇠를 당겼을까? 그리고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매년 11월이 되면 되살아나는 이름. 43세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 1036일의 짧지만 강렬했던 재임 기간. 오늘 인물토론가의 주제는 존 F. 케네디 JFK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완전히 알 수 없는 그의 시작과 끝을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 황금빛 탄생. 그러나 1917년 5월 29일 매사추세츠 브룩라인 케네디 저택에는 9남매 중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하지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존은 원래 차기 대통령감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자리에 예상인물로는 형 조셉 주니어가 있었죠. 아버지 조지프 P. 케네디는 은행가이자 영화사업가, 그리고 영국 주재 대사까지 지낸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장남조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죠. 인생의 전환점. 그런데 1944년 2차 세계대전 중 형조가 폭격 임무 중 전사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2인자였던 존이 가문의 희망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순간이 없었다면 JFK 대통령도 없었을 겁니다. 하버드에서 그는 정치학을 공부하며 와이 잉글런드 슬랩트라는 논문을 씁니다. 주제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국이 왜 히틀러의 위협을 제때 알아채지 못했는가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이미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었던 거죠. PT-109 영웅의 탄생. 1943년 8월 2일 솔로몬 제도 해상. 어뢰정 PT-109의 함장 케네디 중위는 일본 구축함과의 충돌로 배가 두 동강납니다. 11명의 부하와 함께 바다에 떨어진 그는 4시간 동안 헤엄쳐 무인도에 도착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케네디는 부상당한 부하 1명의 구명조끼 끈을 이로 물고 5시간을 더 헤엄쳐 구조를 요청합니다. 만성적인 허리 부상이 있던 그에게 이건 거의 자살 행위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해냈고 이 이야기는 훗날 그의 정치 자산이 됩니다. 전쟁 영웅 케네디. 이 이미지가 없었다면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2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선거. 1960년 미국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소련과의 우주 경쟁은 뒤처지고 있었고 냉전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죠. 민주당의 젊은 상원 의원 케네디와 공화당의 베테랑 부통령 닉슨과의 싸움. 누가 봐도 경험 많은 닉슨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역사를 바꾼 TV 토론. 그런데 1960년 9월 26일 모든 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7천만 명이 시청한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 후보 TV 토론.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은 닉슨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TV로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케네디의 압승을 외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카메라 앞에서 땀을 흘리며 불안해 보이는 닉슨과 그의 반대로 침착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케네디. 이날 이후 정치는 더 이상 그저 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이미지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6,800만 표 중 단 11만 표 차이인 0.17%로 역사상 가장 박빙의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서의 부정선거 의혹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는 43세의 나이로 제35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1인자가 된 그의 취임사는 지금도 회자됩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한 문장이 한 세대 전체에게 불을 지폈습니다. 평화봉사단 창설, 달 착륙 선언, 쿠바 미사일 위기 해결 등 케네디는 카멜롯이라 불리는 화려한 백악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1961년 4월 베이 오브 피그스 침공, 즉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려던 CIA의 작전은 참담하게 실패합니다. 케네디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승리에는 100명의 아버지가 있지만 패배는 고하다. 그리고 이후 벌어진 민권운동.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그가 충분히 빠르게 움직였는지는 아직도 논쟁거리입니다. 이상주의적 리더와 실용주의 정치인 사이에서 그는 어디쯤 있었을까요? 3부 다가온 1963년 11월 22일 그날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텍사스 달라스의 날씨는 맑고 화창했습니다. 케네디는 다가오는 1964년 재선을 위해 텍사스 순방 중이었죠. 당시 텍사스는 민주당 내부 분열로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케네디가 소리칩니다. 오전에는 포트워스에서 연설을 하고 나면 오후 11시 40분쯤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환호하는 군중들과 제클린 여사가 받은 빨간 장미 한 다발까지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케네디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았던 오후 12시 30분 대통령 차량은 엘름 스트리트를 따라 천천히 딜리 플라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총알은 케네디의 목을 관통합니다. 제클린이 놀라 그를 돌아봄과 동시에 울리는 두 번째 총성. 이 총알은 대통령의 머리에 명중하게 됩니다. 케네디는 파크랜드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오후 1시 존 F. 케네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결국 공식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46세였습니다. 용의자와 더 큰 미스터리. 사건 발생 45분 후 리 하비 오스왈드가 체포됩니다. 24세의 전직 해병이자 공산주의 동조자였던 그는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 6층에서 저격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틀 후 오스왈드는 경찰서에서 이송되던 중 잭 루비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해버립니다. 이는 전국에 생중계된 살인이었죠. 이와 동시에 그가 말해야 했던 모든 진실은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음모론의 탄생. 워런 위원회는 1964년 오스왈드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법의 총알 한 발이 케네디와 텍사스 주지사를 어떻게 동시에 관통했을까요? 게다가 자프루더 필름에 담겨버린 의문의 순간들과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 CIA, 마피아, 쿠바, 소련부터 심지어 부통령 존슨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진실을 쉽게 숨겨버렸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문서 일부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파일이 기밀로 남아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물음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부 미완의 꿈과 영원한 질문. 1036일의 무게. 케네디의 재임 기간은 단 1036일. 3년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왜 그는 4년, 8년 재임한 다른 대통령들보다 더 강렬하게 기억될까요? 어쩌면 이것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미완. 그가 만약 살아서 베트남 전쟁을 겪었다면? 워터게이트 같은 스캔들이 터졌다면? 우리의 기억 속 그는 지금처럼 찬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달 착륙의 꿈은 1969년 이루어졌고 평화봉사단은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특히 핵실험 금지 조약은 냉전 완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젊음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으며 말이 행동을 바꿀 수 있음을. 물론 지금의 우리는 그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문제인 에디슨병과 만성 통증, 끊이지 않는 여성 스캔들들과 FBI 국장 후보와의 갈등, 마피아와의 의혹스러운 연결고리 등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이기도 합니다. 암살에 관해 우리는 언젠가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까요? 여러분은 정부가 아직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963년 11월 25일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3살 존 주니어가 아버지의 관 앞에서 경례를 합니다.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죠. 눈물 젖은 무덤 위에는 영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채클린이 직접 요청한 거였죠. 60년이 넘는 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인물 토론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모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인물 토론가였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한